네, 숲속 작은 도서관 운영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운정 화성 파크드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고요. 축제 때마다 이렇게 풍선봉사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회에 앞서서 조금 왜 이 설명회를 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우리 작년 한 해 동안에 아파트에서 이웃들과 같이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요 책에서 제가 글을 써서 책에 실린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 한번 읽어드리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대에 관련 검색도 해보고 강의도 듣고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반복해서 보았던 것이 남기현님의 아파트 민주주의라는 책과 영상이었다. 책에서 남기업 소장님은 입주민의 참여가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경험을 놀이터 개선위원회로 풀어냈다. 우리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유튜브랑 이런 것들 많이 봤는데요. 파주에 오신 적이 있어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고 강의도 듣고 했었습니다. 네, 그 책에서 또 한 구절이 있는데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주민들이 동대표가 되어 아파트 운영에 참여하고 다양한 자생단체들이 나올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남기업 소장님의 책의 한 구절이 우리 아파트에서 실현되길 바라본다. 네, 저도 입주하고 평범한 입주민으로서 아파트에 관심이 없이 그렇게 살던 그냥 평범한 입주민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한 가지 눈여겨봤던 게 아파트에 오토바이가 너무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에 나가서 저희 동대표님을 통해서 건의를 했어요. 우리 아파트에 그냥 입구 쪽에 사슬만 걸어놔도 오토바이가 훨씬 줄어들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처음 건의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면서 아파트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지금은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시작도 이제 작은 것이었고요. 그 작은 것에서 이제 조금 어쨌든 아파트에 변화가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도 이렇게 작은 참여가 충분히 아파트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꼭 체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처음에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입주민의 작은 참여로 아파트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여러 일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목소리를 내주세요. 작은 도서관 공간 활용부터 함께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차로 작은 도서관이란 그리고 요 추진 배경, 운영 현황, 그리고 시설 사례, 운영 사례, 추진 계획 등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도서관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초록창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작은 도서관은 운영 주체, 이용 대상, 운영 장소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작은 도서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역할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 말이 저희들의 상황과도 많이 공감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관련 법규 그리고 정책적 역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따르면 공중의 생활 권역에서 지식 정보 및 독서 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작은 도서관 진흥법도 있어요. 여기서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 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네. 우리 아파트는 지금 1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작은 도서관이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책적 역할을 통한 작은 도서관의 개념을 살펴보면 작은 도서관의 정책적 개념을 살펴보면 작은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곳에 보충제로서 지역 밀착형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근데 우리 작은 도서관이 필요한 이유가 산내마을에는 도서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할 때 하늘 도서관이나 한빛, 해솔 도서관 또는 교화 도서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걸어갈 만한 데가 네, 걸어갈 만한 네, 맞아요. 부엌의 책장 그거 조금 이용했었는데 근데 더워서 걸어가기가 싫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가려면은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는데 이제
아이들이 어리거나 하신 분들은 참 다니기 어려우시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까운 곳에 이제 유모차 끌고 가서 책 한 권 읽어주고 또 아이들이 하교하고 나서 들러서 책 한 번 읽어보고 그럴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작은 도서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작은 도서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작은 도서관에 관장님이 계시는데요. 대표자는 말 그대로 설립 주체이자 작은 도서관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개인 혹은 법인이 될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대표,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법인 그 자체 또는 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 개인이 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입주자 대표 회장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전 1기 그 대표님의 이름이 되어 있었고 제가 2기로 되면서는 이제 그 입주자 대표회의 법인으로 대표자를 만들어 놔서 이제 지금 도서관 등록증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또 구성을 하면서 지금 관장님께서 그렇게 관장님으로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표자는요 주로 도서관의 등록이나 고유 번호증의 발급, 통장의 발급, 공모 사업 등의 신청 등 대외적인 업무 수행 시 역할을 해주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서 이제 도서관의 대표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도서관 그 고유 번호증이 그 단체에서 발급이 되는 게 어려웠고 그리고 통장의 발급, 뭐 공모 사업의 신청 이런 것들이 조금 원활하지가 않아서 우리 관장님이 다행히 네 이런 일들을 아주 어려운 일들인데 맡아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무급으로 봉사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무급으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작은 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 또 운영자가 있는데요. 작은 도서관은 운영 관리, 도서 정리, 열람 업무와 회계와 같은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작은 도서관 현장에서는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상근자를 고용하는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며 운영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우리 아파트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무급으로 봉사하시는 관장님께서 이 일들을 다 맡아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너무 귀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주요 업무들이 이렇게 많아요. 도서 구입, 정리, 독서, 문학, 프로그램 기획, 운영, 홍보, 공모사업 신청, 정산, 시설 관리 및 운영 일반, 지역 네트워크 참여, 동아리 활동 개설 및 관리, 운영자 교육 및 간담회, 워크숍 참여 등 이 많은 일들을 다 해내고 계세요. 네, 그리고요 또 작은 도서관에서는요 자원 활동가들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자원 활동가들이 기본적인 대출 반납 지원 활동부터 문화 프로그램 진행 등 전문적인 분야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작은 도서관에 필요한 자원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꼭 필요한 이용자분들, 작은 도서관에서 열람, 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이용자라고 한다. 작은 도서관은 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공간 협소 등 특성으로 운영자와 이용자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용자의 특기가 작은 도서관에서 발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작은 도서관이 잘 되면 어떤 점이 좋은가? 작은 도서관이 잘 조성이 되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아이들 문해력 때문에 고민하는 엄마들도 많은데 아파트 안에서 책놀이 등 교육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이들 입시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도 도서관에서 실제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수요처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아파트에서 봉사활동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 이제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시작하게 되었나, 요 설명회를 왜 열게 되었나, 우리 지난달 그 대표회의 안건 중에 남녀 독서실 통합의 건이 있었어요. 요 건이 왜 나오게 됐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독서실 이용 인원이 월 이용 인원이 한 자릿수였어요, 거의.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6월부터도 이제 그 이용 인원을 보게 되면 6월 달에 남녀 독서실 통합해서 20명, 7월에 27명, 8월에 28명. 네, 저희 그 독서실 같은 경우 남자 독서실 40석, 여자 독서실 40석, 총 80석의 좌석이 있는데요. 지금 그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인원들, 적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을 조금 축소를 하면 좋겠다. 요런 그 의견이 대표 회의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배경에 우리 공동 전기요금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그 많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공동 전기요금 중에서 우리 특히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상당 부분을 독서실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12월부터 4월까지의 보고를 받은 것인데요. 헬스장에 1.5배 정도를 사용을 했고요. 지금 여름이 되면서 5, 6, 7, 8월에는 상당히 더 높아요. 거의 네, 커뮤니티 전체 이게 한 달에 나오는 요거는 12월부터 4월까지의 보고고요. 네, 그 자세한 자료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네, 여름이 되면은 에어컨 사용량이 높아서 그런지 에너지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월등하게 높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통합을 해서 전기 요금을 조금 줄여보자. 혹은 또는 이제 어쨌든 이제 전기 요금이 사용이 되면 더 많은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변경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런 안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교육부 블로그에서 카드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제 전국적으로 없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독서실 좌석을 남녀 구분해 운영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자, 여기 조금 잘 안 보이실 텐데 해당 규제는 독서실 사업자와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녀 좌석 구분이 면학 분위기 조성, 성범죄 예방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단정 지을 만한 근거가 불확실하다. 네, 이런 것을 근거로 안건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그러면 작은 도서관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 우리 처음에 우리 그 독서실 도서관 사진이에요. 책상과 의자가 높아서 조금 오래 앉아있기 좀 굉장히 불편한 공간이었고요.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이제 독서실으로 가는 통로, 그 역할을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는 지금 독서실 안쪽에 있는 공간이고요. 보시면은 좌석이 40개씩 되어 있고 많이 비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어제도 가서 보았는데요. 어제도 가서 조금 좌석 같은 거 확인해 보고 했는데 거의 비어 있어요. 이게 월 20명 남짓 이용을 하신다고 해도 이용 시간이 또 다르기 때문에 조금 보통은 많이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작은 도서관 공간은 그렇지만 그 작은 도서관의 활동은 하지 않았냐, 그거는 아니고 작년에도 적게나마 이제 지원금을 받아서 작은 도서관 여러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 11월 달에 우리 같이 어반 스케치 활동, 작은 도서관 활동으로서 했던 사진이고요. 네, 올해는 글쓰기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파워폰 만들기 활동도 하였습니다. 네, 작은 도서관 공간이 조금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해서 여기 택배 보관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독서실의 시설을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다른 아파트들은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있나? 제가 주변에 한번 다녀본 도서관 위주로 조금 사진을 모아봤는데요. 여기는 우리 해오름 마을의 휴아림 도서관입니다. 어른들이 책을 보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고요. 어린이들의 공간은 또 따로 이렇게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네, 여기는 산내마을 10단지 푸른숲 작은 도서관이고요. 여기도 공간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들 공간이 이렇게 따로 있고 어른들의 공간이 지금 사진이 작게 나왔는데 이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같이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공간이었습니다. 네, 여기는 하늘 4단지 무지개 도서관이에요. 네, 요 어린이 책 보는 요 공간이 굉장히 예뻐서 보기 좋더라고요. 네, 이런 시설도 있고요.
여기는 봉일천의 동문 그린 작은 도서관 사진입니다. 다 아파트에 있는. 네, 맞아요. 아파트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 위주로 모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지금 그 시설 사례들은 살펴보았고요. 운영 사례를 조금 듣고 싶어서 저희 그 파주시 작은 도서관 협회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지금 오셨는데 잠깐 자리 비우셨어요. 네, 네. 제가 그 미리 조금 만나가지고 그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아파트에 그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굉장히 재밌는 활동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들은 조금 이따가 우리 네, 회장님 모셔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탄현 작은 도서관에 그 가보면서 너무 좋았던 게 탄현 작은 도서관에는 그 어린이들이 만화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항상 보면은 탄현 작은 도서관 사진들을 보면은 청소년들이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청소년들이 좋아할까? 이 공간이 굉장히 부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그 아파트 작은 도서관도 활성화되면 청소년들이 많이 조금 같이 책도 보고 활동도 하고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도서관을 원하시나요? 네, 요 도서관은 별내에 있는 그 아파트 도서관인데요. 그 도서관 자체가 그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위에 가서도 책을 고를 수 있고, 그리고 항상 아이들이 뭐 작품 활동 같은 거 할 수 있게 미술 할 수 있는 그 재료들이 항상 여기 비치가 되어 있고 작품들을 항상 이렇게 전시도 하더라고요. 참, 네, 부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네, 요 공간은 꿈샘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라는 공간이에요. 그 사진이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여기 실어보았습니다.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참 이용하고 싶은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작은 도서관 설명회를 했는데요. 요 설명회로 끝이 아니라 이 설명회를 계기로 조금 입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작은 도서관이 어쨌든 지금은 많이 활성화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그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작은 도서관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조금 더 힘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